5.18 가짜뉴스가 젊은 세대에게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선 학살 미영령자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왜곡 유튜브의 주장을 반박하는 또 다른 유튜브입니다. 시민군이 광주 톨게이트에서 계엄군을 습격했다는 왜곡 유튜브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 근거로 1995년 검찰 기록을 활용합니다. 이 탈취한 장소가 광주 톨게이트가 아니라 지금 유스케어가 있는 옛 광주공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내 망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이 9차례에 걸쳐 5.18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일부 진실을 밝혀냈지만 5.18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북한군 투입설 같은 핵심 내용이 규명 안 된 탓도 있습니다. 5.18의 총체적 진실을 담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써내야 할 국가보고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5.18 국가보고서로서 채택될 본위원회의 조사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는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며 하지만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관과 강제성 없는 조사 권한만으로는 40년 전 진실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은 조사위의 인력 확충과 조사 권한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권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특히 또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또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밝혀진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알맞는 유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SNS 매체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조사위 활동 소식과 국민들 눈높이 그리고 트렌드에 맞춘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제작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진실이 담긴 5.18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왜곡 주장의 설득력을 무너뜨릴 수 있고 왜곡 세력을 처벌할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